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42번째 시간으로 한낙연 5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낙연 5. 한낙연은 이미 그때 자신이 발굴한 석굴벽화가 훗날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것임을 예견했던 것이다. 발굴 작업에 임하는 그의 마음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글이 새겨져 있는 기질의 시폭을 그곳에 들어가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다. 중국 당국이 그의 발굴 작업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곳에 그의 초상화를 걸어놓았기 때문이다. 초상화 속의 그는 사망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흐르는 세월과 상관없이 나이 먹지 않은 그때 그 모습으로 석굴벽화와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한낙연이 아닌 한낙연의 중국식 발음인 한라오란으로 불리고 있는 것만이 수말리 먼 그곳까지 찾아간 한국인이 보기에 아쉬운 점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한낙연 본인은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생전의 벗 레위 엘리는 그에 대한 회고에서 이런 글을 남겼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나는 아주 친절한 감을 느낀다. 그 이름은 위대한 정신이 있고 사람들의 경무를 자아내며 아주 매력적인 사람의 이름이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중국의 혁명사업에 바쳤다. 엘리의 지적대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키질의 천불동 벽화를 발굴하고 모사작업을 하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한낙연 국공내전 이후 중국 대륙의 주인이 된 중국 공산당은 그의 공을 잊지 않았다. 화가와 혁명가 그리고 고고학자로 중국을 위해 살았던 그에게 혁명열사라는 칭호를 내린다. 그리고 그의 유가족에게 광령지가라는 호칭까지 하사한다. 대중 속으로 가라. 한낙연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그렇다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공산주의를 하면 이를 갈도록 교육받아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념의 노예가 아니었다. 항일전 시기에 그린 몇몇 작품을 제외한 그의 작품 대다수는 이념의 선전보다 중국 각지의 풍광과 그곳 사람들의 일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그의 예술적 지향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가 남긴 그림 가운데 한 시골 마을의 농부가 널가빠진 다리 위에 짐을 가득 실은 말굽비를 힘겹게 잡아끄는 모습을 그린 다리 위에서라는 작품에는 당대 중국 농민의 힘겨운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 거기에는 어떠한 원색적인 투쟁 구호도 없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는 화가로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이런 좌우명을 남겼다. 미술을 하려면 대중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의 진위를 씹어서 완전히 소화한 다음 그려야만 비로소 진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마치 모래 속에서 금을 찾아 씻어내는 것처럼 스스로를 달구고 채찍질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그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좁은 화실에 주저앉아 세상과 담쌓은 채 머리로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드넓은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 그곳 사람과 호흡을 같이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그림을 그리고자 한 한낙연. 그럼에도 조선인의 핏줄을 가진 그를 우리는 오랫동안 반기했다. 모르긴 해도 그가 공산주의의 땅 중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라는 선입관이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았으리라. 글로벌 시대에 그가 주는 교훈. 그는 스스로 중국 공산당에 가입할 만큼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점을 별로 내세우지 않았다. 또 조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서 주눅든 채 살지도 않았다. 어쩌면 더 넓은 중국 대륙이 조선인으로 태어난 그를 중국인으로 살아가게끔 보듬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가 조선인이냐 중국인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의 진정한 예술원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프랑스 유학 당시 프랑스 공산당에 스스로 가입할 만큼 민족과 국가라는 경계에 연연하지 않고 살고자 했던 사람이 그였다. 어쩌면 그가 끝까지 저항하고자 했던 것은 무지막지한 힘을 앞세운 제국주의가 아니었을까. 글로벌 시대를 맞아 총 대신 돈이라는 신무기를 앞세운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운명의 굴레를
굴레에 짓눌려 지내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 당당하게 민족과 국가라는 현실적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그리고자 했던 불굴의 도전정신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비록 그가 살았던 세상과는 상전벽해라 할 정도로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렸지만 그가 보여준 삶과 정신만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는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림 자체에만 몰두하는 화가가 아니었다. 아니 자신이 발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올곧게 그려내려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 넓은 의미의 화가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젊을 때부터 혁명사업에 뛰어든 그를 두고 현재 중국 역사학자들은 동북지구 중국 공산당 초기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예술평론가들은 그를 조선족을 대표하는 위대한 세계적인 예술가라는 또 다른 호칭으로 되새긴다. 한 사람을 두고 이렇듯 평가가 다른 까닭은 그가 살아온 인생이 그만큼 다채롭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호평과 달리 정작 그의 모국인 이 땅에 그의 이름이 전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필요했다. 1993년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된 한낙연 유작전이 그가 화가로서 이 땅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나 마찬가지다. 살아서는 단 한 번도 해방된 조국 땅을 밟지 못한 한낙연 대신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유작이 이 땅을 밟아본 것으로도 그는 지하에서 기뻐할 것이다. 청춘을 조국 광복에 바쳤지만 일제 폐망 이후에도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중국 대륙에 머물렀던 한낙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실크로드의 모래먼지 속에 잠자고 있던 고대 석굴벽화가 그의 발걸음을 붙잡았던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